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폴스타2 시승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 기반과 전륜 기반 폴스타2는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볼보의 CMA 플랫폼은 볼보, 폴스타, 그리고 지리, 링크앤코. 지리에서 분리된 브랜드가 링크앤코고요. 젊은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폴스타는 볼보의 AMG와 같은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고성능 디비전인데 볼보가 다운사이징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전동화 선언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보, 폴스타 전기차가 여러 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스타는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고, 안전의 대명사다 보니까 약간 고루한 이미지가 있죠. 속도 제한을 통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야, 너무 안전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인생이 곧 도전이고 인생이 위험의 연속인데, 젊었을 때는 그게 멋인 줄 알죠. 그런데 이제 볼보는 40, 50대 정도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그래, 그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젊은 층에서는 볼보는 좀 아재들 차가 아니냐. 볼보도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토마스 잉겐라트 디자이너 출신의 CEO가 토로망치를 비롯해서 젊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죠. 하지만 뭐 스웨덴은 원래 이 볼보가 탄생했을 때부터 창립자인 가브리엘손이 볼보를 만든 이유가 너무 기후가 안 좋다, 그리고 추운 날씨가 너무 연속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데카베라 그래서 600cc, 700cc 이런 소형차를 들여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열악한 날씨에서는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설계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아쉬워하다가 직접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거기에서 근간에 있어서 볼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볼보 하면은 3점식 안전벨트가 또 유명하죠. 이 3점식 안전벨트가 전 세계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구한 그야말로 가장 역사적인 발명품인데, 볼보가 이걸 특허만 걸어놓고 배타적인 권리만 챙겼어도 볼보는 아마 지금 세계 최대 제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으로는 이걸 특허를 걸지 않고 누구나가 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풀어놓은 게 참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뭐 최고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볼보 얘기가 나오면 어찌됐든 볼보는 3점식 안전벨트에 특허를 걸지 않고 이걸 모든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것만으로도 까방권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폴스타2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실 신생 브랜드예요. 2017년에 고성능 디비전을 표방했던, 우리도 스포츠 모델 재미있는 차 만들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든 브랜드인데, 1세대 모델이 나오자마자 이제 내연기관에서 바로 2세대 모델이 전동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성립되기 전에 동료 궤속의 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폴스타2를 제가 좋은 평가를 하질 않았어요. 추천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차가 아니다. 왜 그랬냐면, 이 CMA 플랫폼,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이 플랫폼이 C40 리차지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리와 링크앤코의 전기차에도 활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연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폴스타2는 이제 세단 형태잖아요. 폴스타는 원 모델이 M과 AMG를 표방하는 고성능 세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CMA의 전고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세단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밑에 부분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찍혀 올라가는 형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요게 4.6m 정도 되고요. 휠 베이스가 2.7m가 약간 넘습니다. 내연차 비율로는 딱 적당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보통 4.6m 정도 되는 내연차가 4.75m 정도의 휠 베이스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팩트 세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운동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좁고 아래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위로 올라와 있고 세단의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는 전고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전기차는 편의성과 활용성에 방점을 두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폭넓은 사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니 기대하고 구입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라. 반면에 어떤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냐면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러면서 낮은 전고의 달리기 성능에 최적화된 전기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성을 놓고 전체 사용자의 풀을 놓고 보면 많은 사용자층을 만족시킬 수 없는 모델이고, 그리고 선택 포인트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폴스타가 전기차로 기획될 때만 해도 볼보, 이 지리에 흡수가 됐습니다만 이 지리에 흡수된 볼보의 자동차 제작 능력에 대한, 설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차를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유럽 제조사들이 이제 슬슬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기전자라든지 전기차 시대에선 자기네들이 결코 주연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륜 구동 모델은 160km로 속도 제한이 되어 있고 듀얼 모터는 205km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회전을 사용하지 않는 모터라는 얘기죠. 그리고 배터리 탑재된 용량 대비 주행거리도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세단인데 공기저항 개수도 좋은 반면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빠져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초고속 충전 기능이라든지 뭐 V12라든지 이런 부가 기능도 좀 부족함이 좀 있고, 실내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동수단에 특화된 달리는 성능에 집중되어 있는 유럽 스타일의 전기차형 세단,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나름 괜찮을 수 있으나 전기차의 포괄적인 장점과 활용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시승을 해보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 폴스타2의 세시, 그리고 지오메트리, 실내 구성의 고급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걸 왜 확인하고 싶냐면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조합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중국 지리나 상하이 자동차, 북경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북경 자동차는 이제 국영 기업이에요.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막강한 정부 지원이 뒤따르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 다음에 지리는 아시다시피 볼보와 폴스타, 그리고 로터스, 링크앤코, 지커, 이런 브랜드를 지금 폭넓게 가지고 있는 정말 탄탄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브랜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릴라이어빌리티, 이거거든요. 중국 제품을 어떻게 믿어? 이 자동차는 보수 시장이고 소비자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요, 이 상품을 덥석 짓기가 어려워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아무리 빨라야 10년이고 늦으면 20, 30년도 갈 수 있습니다. 현대가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게, 본격적으로 수출길이 열린 것은 1990년도잖아요. 그 이전에 뭐 포니도 수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때는 본격적으로 했다고 아직 볼 수 없고, 90년대에 수출길이 열리고 2010년쯤 돼서야 비로소 품질 쓸만한데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20년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차 못지 않다라고 인정을 받은 게 텔라이드, 팰리세이드, 이 모델들이 나가면서부터니까 근 30년 동안 브랜드를 쌓고 릴라이빌리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럼 중국 기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중국 기업도 그런 시간을, 그런 인고의 시간,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 유럽은 지금 자동차 기반 산업과 전기차 관련된
원천 기술, 그리고 생산 기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갖고 있어요? 이름만 남은 귀족,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구두두에 제조사를 모아가지고, 영국은 지금 자동차 사업이 거의 폭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기사 칼 들고 넌 이제 남작이야, 넌 이제 백작이야 이러고 있으면은 막 밥 주면 좋아하듯이 막 제조사들 좋아하거든요. 현대도 얼마 전에 가서 아이오닉 N 딱 해놓고 리치몬드 백작이 훌륭합니다, 끝내줍니다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까지 지배적인 위치, 침략자든 뭐든 간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산업 전반에 이름을 다 걸쳐놨어요. 그리고 130년 넘게 내연차 작업을 통해서 유럽차는 믿을 수 있어라는 확실한 신뢰도를 쌓았단 말이에요. 중국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면 유럽은 뭐가 필요합니까? 유럽은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생산 기지와 전기전자 제어와 인버터, 인덕턴스 설계, 뭐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해보지 않은, 이건 뭐에다 쓰는 물건이냐라고 생소한,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유럽이 뭐가 맞아요? 네, 지금 서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장점들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휴, 손을 잡게 되면 정말 이게 머리가 그다음부터 복잡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전기전자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기술이 대한민국의 전기차나 혹은 또 배터리 기업이 K배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어떻습니까? 그 기술력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치를 놓고 비교하고 오래 지속되는 성능이라든지 그 디테일한 발열 제어의 그래프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에 명확한 기술적인 격차로 인한 수준 차이가 보이겠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그 격차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부가 기능이나 자동차를 거주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생산 기반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해서 앞선 기술력을 이미 브랜드에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신뢰성을 확보해 놓은 유럽의 상표에 딱 융화가 돼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명성과 예전에 헤리티지만 남아있고 내연차 기술을 붙잡고 있는 유럽을 현대기아가 상대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과 확실한 초격차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단독으로 상대를 해서 전기차 드라이브를 한다? 이것도 크게 염려되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이 없는 릴라이빌리티와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유럽이 중국에 가서 붙고 막강한 차대 설계 능력과 뛰어난 지오메트리를 중국의 부족한 전기차에 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도 전기전자 부분에서 젬병인 그런 기반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자기 브랜드의 상품에 얹어서 상품성을 극대화시키는 그 두 진영 간의 합작품이 만약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택깔이에요. 겉은 유럽인데 속은 중국이면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브랜드만 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할 거냐면, 드디어 유럽이 감을 잡았구나 이럴 줄 알았어. 시간 지나니까 해낼 줄 알았어. 130년 짬바 어디 가겠어 라고 다시 유럽 브랜드의 그런 발전적이고 뭔가 진보적이면서 전기차 시대에 맞아 보이는 상품성에 다시 눈이 돌아갈 수 있고, 현대기아가 중심 잘 잡고 좀 잘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 상황이 가장 사실 좀 무서운 거죠. 아마 현대기아 쪽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후속 모델들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답답한 감이 많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동수단에 국한된 가치를 아직까지 전기차의 중심을 잡지 못한 제조사들에게 팔고
아이오닉 5 EV6에서 보여준 그 PDI 같은, 옴니아 같은 전환기에, 과도기에서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게 마치 미래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화 된 전기차가 그건 사실 아닌데,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거 가져다가 쓰고, 그리고 나서 이막으로 넘어가야 된다. 전기차를 스마트폰화처럼 해서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주지 말고, 그리고 재정비를 해서 상품성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경쟁자로 다시 중심 잡기 전에 한 발 더 멋지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은 현대기아에서 지금 가장 아쉬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브랜드에 대한 밸류, 헤리티지, 이걸 확립하기 위해서 고성능 모델, 고급 모델, 스포츠 모델도 누군가의 드림이 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모델을 기획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식구들에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미래만 보고 달려갈 수 없으니 그럴 거라는 이해는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다급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보가 유럽 제조사 모두에게 상당히 관심이 되는 그 리트머스 같은 제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럽 제조사 입장에서는 테스트 뮬 같은 존재예요. 지리와 지커, 볼보, 폴스타, 이 관계를 통해서 볼보가 전동화 시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받고 앞으로 미래 시장을 위해 성큼성큼 걸어 나가느냐, 이걸 보게 되면 자존심 높았던 유럽의 다른 브랜드들도 슬금슬금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될 거고, 그동안 사실 유럽 제조사들이 중국을 기술을 제공받고 또 플랫폼을 구입해서 그들에게 의지를 하고 이런 대상으로 보질 않았고, 유럽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이런 제휴관계가 성립이 되면 설레발을 아주 말도 못하게 떨어요. 막 연일 언론에서 BMW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느니, 벤츠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생겼다느니 아주 별의별 해괴망측한 기사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럼 망신스럽잖아요. 그리고 브랜드에서도 악영향 미칠 걸 아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볼보는 일찌감치 지리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코와 좋던 싫던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코 001, 009와 같은 모델들이 이제 로토스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볼보의 후속 모델들에도 기획이 되고 있고, 폴스타 3, 4, 5, 6까지 폭넓게 사용이 될 예정인데,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눈치만 보던 유럽 제조사들과 기술력을 갖춘, 그리고 중국에서 막강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제조사들과의 본격적인 밀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그 엄청난 생산 능력, 신모델 개발 능력이 유럽 제조사의 그 막강한 브랜드와 만나고,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력적인 게, 볼보의 차대 설계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안전과 관련해서 XC90과 같이 루프 쪽의 강성마저도 대형 트럭의 밑에 들어가도 이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몇 바퀴를 굴러도 이 캐빈룸이 멀쩡할 정도의 그러한 신뢰도 높은 셋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볼보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국의 파워트레인과 소프트웨어가 얹어지게 되면 글쎄요, 국내 전기차가 그걸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브랜드로 눌리고, 기술 차이도 일반인이 알아보기 힘든 그런 수준까지 좁혀져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 브랜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볼보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이 정도인데, 벤츠, BMW, 포르쉐가 중국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동고 생활, 살림방을 차린다 그러면
이게 공포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무서워하고 중국을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략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아니, 시상을 누구나 다 견인을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1등이 어떻게 돼? 1등은 하나라니까? 그 1등은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밤잠 줄이고 미친 듯이 노력해야 다 가질 수 있고, 어려운 거 설렁설렁하고 이건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혁명을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다 할 수 있었으면은 뭐 나도 테슬라 설득했겠다. 그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려운 걸 해내야, 그래야 역사에 한 줄 이름 남기는 거지. 어쨌든 얘가 장점이 없는 차는 아니에요.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분명한 그 제한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유럽의 적당한 가격에 세단 형태의 전기차로서 달리는 어떤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이동수단으로서의 전기차를 원한다 그러면 나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야, 이거 저 배터리 케이스 같잖아, 이거. 야, 이거 전체 그 외관 내관 디자인 다 잘 돼 있어. 인테리어도 잘 뽑았는데 이거 마감 시간 3시간 전에 디자인한 거죠, 이거. 이게 뭡니까? 나 이거 키 보고서 놀랬잖아. 폴스타 3, 4에서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활용 점정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활용 점재라 그래야 돼? 다 된 밤에 재 뿌리고 있어, 아주 그냥. 아, 충격과 공포. 요거는 진짜 아니다. 네, 뭐 폴스타2 제가 뭐 시승하려고 이렇게 경험해보는 건 아닌데, 뭐 이런 폴스타2의 형태와 앞으로 중국 기업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뭐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상을 해봤습니다. 뭐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